이기인 사무총장이 정말 뉴스의 인물이 되셨습니다. 네. 네. 네? 그 뭐 고도의 뭐 전략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되셔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가만히 네. 있었는데 저를 가만히 두질 않네요. 아, 그랬어요. 사실 요 문제는 이기인 사무총장의 근황 토크가 아니라 우리가 주제로 좀 다뤄야 네, 될 네, 문제라고 네, 네. 생각을 해요. 조선일보에서 그래서 크게 썼죠 기사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기인 사무총장이 지난해 10월 20일이었죠. 네. 그 성남시의회 그 난입 현장 그 장면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상이 언제 영상이냐? 2004년 3월 25일 영상이죠. 그러니까 네. 시민 운동을 하고 있던 이재명 변호사, 그 다음에 김현지 사무국장. 김현지 사무국장은 당시에 이제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었죠. 네. 요 사건의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관련해서 이렇게 그 일종의 그 시의회에 난입한 사건이다라고 언론들은 당시에 규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관련자들도 다 이제 뭐 벌금형 같은 걸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아있는 그 그림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이기인 사무총장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10월 20일 날 공개를 했는데 10월 27일 날 더민주 경기 혁신회의 요거는 이제 이재명 지지 그룹의 지지 외곽 단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10월 27일 날 일주일 후네요. 이게 김현지 실장 이 영상으로 김현지 실장의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을 경기 분당서에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분당서는 요거를 고발을 받자마자 사흘 만에 요거를 경기 남부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로 이첩을 했고 이첩을 받은 이제 남부청에서 우리 이기인 사무총장께 2월 27일 날 나오시라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영상 공개 때문에 고발당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고발장을 제가 열람등사에서 보니까 공유도 드렸지만 영상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었고 범죄 사실로 두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그들의 주장으로는 예. 첫 번째는 이제 이미 조선일보에서도 보도했었던 그 백광현 씨가 두 개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전 민주당 당원이죠. 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인 시절에 김현지 비서실장이 당시 비서관이었는데 배소연 씨한테 전화를 해서 도청에 있는 하드 파일의 녹음 내용들을 지우라. 예. 네네네. 나중에 돈을 걷어가지고 하드 파일 마련해 놓겠다라는 취지의 녹취 하나 하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이제 제3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선생님이라는 분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500억 선거를 하는데 300억을 그들에게 땡겨 와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취지의 녹취를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상 논평을 한 거죠. 페이스북에다가. 네. 이거는 이 배소연 씨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용을 지우라고 하는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네. 근데 이미 또 2023년에 백광현 씨 등을 비롯해서 증거인멸로 고발까지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담았다는 이유가 첫 번째가 하나가 있고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동훈 수석 대변인이 쓴 그 논평에서 김현지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걸 이제 공유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당 수석 대변인의 논평을 공유를 했는데 네. 그 공유했다라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빴는지 그 두 번째 범죄 사실로 기입해가지고 김현지 씨 명예가 훼손됐다. 이동훈 수석도 함께 고발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다. 왜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녹취를 공개한 백광현 씨도 고발을 하지 않고 예. 이 논평을 썼던 이동훈 수석도 고발을 하지 않고 네. 그걸 공유하거나 그걸 재해석도 아니죠. 해석한 논평을 올린 저를 이제 고발을 한 거고. 굳이 따지자면 그분들이 주범이고 우리 총장님은 죄송하지만 동범인 택인데 예. 거기다가 이제 그것을 이게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뒷받침하는 근거가 애지중지 현지라는 표현을 썼다. 이재명, 김현지 복식조라는 표현을 썼다. 네. 그 김현지 여사님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악의적으로 조롱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시켰다라는. 여사님 애지중지 이런 표현은 그런데 이 총장님 혼자만 쓴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백광현 씨가 본인이 직접 방송 나와서 애지중지 현지 본인이 직접 만들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그 백드롭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백을 네. 거기다가 애지중지 현지라고 또 그렇습니다. 쓰기도 했었고. 그렇죠. 네. 김현지 여사는 사실 그 결혼하신 여성을 높여 부르는 게 여사님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이제 1월 2일 신년 인사회 때 네. 대통령 만나러 왔을 때 그때 김현지 실장이 이긴 우리 총장이 보고 우리 뭐 우리 만난 적 있나요? 만난 적인가요? 만난 적 좀 없지 알고 않나요? 말씀하시죠. 예, 이렇게 했었을 때 이미 예고가 된 일이다. 그리고 더 참 한심한 것은
그 고발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 고발한 사건을 예컨대 이제 서울 남부지검의 형사부 정도에 이제 고발을 한 건데 네. 이거를 서울중앙지검에 네. 반부패 수사 일부로 이제 보낸 거죠. 네. 사흘 만에. 네.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다루는 경기 남부경찰청의 반부패 수사부 이거는 이제 부패 범죄 같은 거, 네. 정치인들 뭐 네. 이런 거, 선거 범죄 이런 거 하는 데인데 여기다가 넘겨버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21세기 선진국이 됐는데 그것을 경영한다는 세력들의 그 머릿속은 아직도 1980년대 대학가에서 김일성 추상화에다가 절하던 그때 운동권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늘 다루는 얘기들 다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법치 파괴하고 입틀막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얘기들 다 결국 이제 거기서 비롯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솔직히 경찰이 우리 총장님을 거물 취급 대접해드리니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겠어요.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하나요? 그게 아니 그건 네,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당서에서 말씀이 예. 경찰청으로 서에서 청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물 대접을 해드린 거잖아요. 이게 워낙 이제 김현지 씨가 지금 그 아파트 소유 현황도 공개가 됐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아마 거기 실거주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시의원 할 때부터 이재명 시장의 측근으로부터 많은 고발을 당하긴 했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이었거든요. 전부 다 무혐의 처리가 됐고. 근데 그 사건을 항상 다뤘었던 데가 일선 경찰서인 분당 경찰서였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냥 김현지 씨도 분당에 살고 있는 거고 저도 분당에 살고 있는데 이 사건만 유독 반부패 수사대에서 가져갔다는 것이 좀 의아하고 네. 분당 경찰서 일선 수사관과 통화했을 때 본인도 약간 좀 의아한 느낌을 저는 인상을 받았어요. 왜 남부청이 가져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규칙에 그렇게 적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수사대에서 가져가니까 그 네. 연락을 기다리시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권력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다. 물론 네. 이게 뭐 권력이 개입을 했는지 아니면 권력이 그렇게 알아서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는 식으로 작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뭔가 직권남용 내지는 뇌물죄를 다루는 반부패 수사대에서 김현지 씨의 명예훼손을 다루고 있다라는 게 참. 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하명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쪽도 있다. 거기는 법조인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법조인이 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권 차원의 하명 수사 지시가 있다든지 둘 중 하나다라고 했는데 네. 이것도 이제 반의사 불벌죄잖아요. 네. 그렇죠. 당사자가 이제 원하지 않으면 뭐 취하되거나 네. 없는 일로 되는 건데 김현지 씨가 지금 사실 취하 의지가 없으니까 이 경찰도 이렇게 지금 수사 고발을 강행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직접적인 개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의지가 이렇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제 3자가 고발을 할 경우에 그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이가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제 3자 고발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가 고발이 된 걸로 보면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는 안 한 걸로 보여요. 경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사건을 경기 남부청의 반부패 수사대로 보냈다라는 것은 납득하기 수가 없는 일이고 예. 전례도 없는 일이고 뭐 하명 수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건 저는 그렇습니다. 역사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저런 그 거대한 또 역류에 맞서는 사람은 네. 그 사람의 저는 역사적인 가치는 높아진다고 생각하고요. 이기인 총장이 지금 고초를 당하고 있지만 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거의 이준석 대표급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 과정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당하면은 나중에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 시간 뺏기지, 예, 에너지 뺏기지, 돈 뺏기지, 뭐 나중에 변호사 필요하면 변호사비 나가지. 이만저만 사실은 개인적인 고초가 아니거든요. 따지고 그렇죠. 보면 그게 완전히 결판이 날 때까지는 말이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의 일이니까 뭐 스타 되고 좋겠어 뭐 이런 얘기도 네. 사실은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런 정말 사법 처리의 압박을 받는 네. 대상자는 그게 어떤 사람이건 간에 저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아니, 부분들이 그럼요. 저는 굉장히 있을 마음을 거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서 네.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맞습니다. 꺼내지만 당사자한테는 이게 네. 이만저만한 심적 부담이 아닌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이제 경찰청에서 뭐 네. 검찰로 송치를 한다. 곧 없어질 검찰이긴 하지만 네. 그러면 또 다른 스테이지가 열리면서 거기 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때 또 소환하면 또 가서 네. 조사받아야 되고 조사받기 위해서는 또 일주일 뭐 몇 주 동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작업들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 무죄와 상관없이 최종적 무죄로 가기 위해서 혹은 무혐의 뭐 불기소 처분 이걸로 가기까지 본인이 증명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기인 총장이 성남시 시절에 있었던 일을 폭로하는 것 혹은 공개하는 것,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손발을 묶을 전략이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전략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일단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네. 에너지도 뺏기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죠. 네, 저는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대목을 잠깐 뭐 인용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 김현지 여사라고 표현한 거가 대통령 여사를 지칭하는 부인을 지칭하는 여사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대통령과 부속실장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암시를 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이런 대목도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 여사라는 표현이 네. 그 뭔가 뭐 찬미일보 압수수색과 그 네. 연결돼 가지고 네. 대통령과 뭔가 적절하지 않은 관계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풍기려고 네, 여사라는 단어를 쓴 건 아니냐라 이렇게 갖다 붙인 건데요. 그렇죠. 그렇게 보도하는 매체는 사실 따로 있었죠. 예. 네, 저희가 잠깐 그것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녀 사이인 것처럼 연상을 하게 만드는 건 그런 매체들은 따로 있었고 우리가 얘기를 해왔던 총장님하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그거는 가령 대통령 부인의 여사급에 해당될 만큼 대통령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직책에 사람을 앉혀놓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그 관계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사람 이런 뉘앙스였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사는 그냥 결혼한 여성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헐. 저한테도 선배들이 박은주 여사 뭐 막 그러는데. 그렇죠. 많이들 직장 얘기하잖아요. 내에서도 예. 뭐 이렇게 여사라는 말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농담조로 예,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김현지 이러는데. 여사라는 표현도 애지중지 현지라는 표현도 그리고 그 논평 녹취록 2개를 언급하는 수많은 언론과 네. 대변인과 정치권의 인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하필 저를 그렇게 고발했다는 것은 그렇죠. 결국 대통령에게 고 김문기 씨 사진도 공개해가지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거 본보기로 고발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기인 씨가 자꾸 뭔가 자료 공개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을 메시지 내는 것을 내지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인 것 그렇죠. 같은데 오히려 저렇게 고발을 해버리면 이렇게 방송에서 한 번 더 다뤄지는 거고 네. 네. 이 고발에 대한 어떤 부당함을 한 번 더 제가 피력하는 거니까 전략을 잘못 세우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번 이 고발건을 보건데 청와대 제1부속실과 청와대에서는 이기인 총장을 매우 중요한 상대로 여기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불편해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정진상 비서실장이 저에게 공천을 줬었던 국회의원의 비서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뭐 모팔 저팔 찾으면서 욕까지 했었던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시장은 그때부터 이기인은 계속 무대응해야 돼. 하지만 너무 불편하게 하니까 그 측근들을 사용해가지고 고발하고 네. 뭐 그 비서관한테 전화해가지고 압박하고 했었던 그 일들이 계속 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김현지 씨 핵심 측근을 건드리니까 더민주 경기 혁신회의라는 곳에서 고발을 하거나 네. 저렇게 뭔가 경찰에서 뭐 알아서 아마 수사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좀 간접적인 주변인들을 통해 가지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괴롭혀지지가 않는 그러니까 거죠. 그들에게 우리 이기인 총장이 매우 중요하게 불편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 그들의 불편한 진실을 자꾸 건드리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 시청자들께서 많이 좀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진짜 이 전도 양양한 청년 정치인이 사실은 우리가 성남시에서 있었던 일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중앙 네. 언론들이 그렇게 그 언론의 감시 기능이 그렇게 곳곳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나중에 더 큰 정치인이 돼서 과거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바로잡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는 게 사실 이기인 총장이거든요. 성남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접했었고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어떻게 일종의 뭐 정책을 구사해 왔고 그의 포퓰리즘 정책은 뭐였는지 그가 또 의미 있게 했던 정책은 무엇이었는지 가장 현장에서 지켜봤고 그 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정치인이 저는 정말 이기인 총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분들을 많이 응원을 해드려야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인신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처음부터 제가 당시 야당 간사였었으니까 성남 FC에서 부당하게 받았던 후원금들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된다. 네. 정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들의 세금이 아깝게 낭비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는 제 직분을 다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뭔가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위축시키려는 어떤 정치적 고발을 감행하니까 저도 뭐 그에 상응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진짜 대통령실은 그 저 제1야당이 아니라 제2야당이라서 좀 무시하는 건가요?
누구를요? 저희를요? 개혁신당을요? 개혁신당을요? 네. 무시하는 거 아니죠? 지금 대응하고 있는 저는 이기인 어떻게 총장이 사무총장을 이재명, 김현지 저격수의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인품도 훌륭하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았고 그리고 공과 사에서 공익을 앞세우는 저는 이제 그런 정치인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크게 성장할 거라 생각하고 나중에 생각하면 오히려 김현지가 이제 그 이기인을 키워줬다라고 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 그렇네 그런 과정들이다. 측면이 있네. 사실 따지고 보면 정권 실세에 정확하게 맞서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는데 그 중에 이제 이긴 총장도 포함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발 안 하고 무대응으로 넘어갔다면 사실 그냥 그 이렇게 이제 흘러갈 수도 있는데 네. 정면으로 대응하고 이거를 반부패 수사대로 넘기고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사실 무서운 거죠. 네. 그런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지금 어렵더라도 잘 견디시고 그래서 더 큰 정치인으로 분명히 네. 성장할 겁니다. 이긴 총장이 밥도 잘 사시더라고요. 밥 먹자 그래서 저는 제가 내는 걸로 당연히 알고 갔는데 또 먼저 계산대에 달려가서 계산도 하시고 그래서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샀는데. 아 그때 우리 같이 순두부 먹었을 빨리 때 사야 되겠네. 그때 계산하셨어요. 아, 네. 먹었군요.